소행성을 멈출 수 있을까요? 우주는 항상 인류에게 두려움과 매혹의 근원이었죠. 우주가 감추고 있는 비밀과 별똥별처럼 보이는 천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조차도 가끔 발생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데요. 소행성, 유성체, 혜성, 이 우주 현상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중 우리 행성에 가장 위협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거대한 천체가 우리를 방문하려 할 때 과학자들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우선 우주를 떠다니는 주요 여행자인 소행성, 유성체, 그리고 혜성 사이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혜성은 대부분이 얼음으로 이루어진 태양계의 천체입니다. 혜성이 태양에 접근할 때 얼음, 바위 입자와 먼지로 된 꼬리를 남기죠. 혜성은 전형적으로 태양계 바깥 부분에 나타납니다. 소행성은 때때로 작은 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소행성의 크기가 꽤 인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소행성도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게다가 그중 몇몇은 심지어 자신의 위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유성체의 경우 소행성보다 훨씬 작고 모래 입자들만큼 작을 수 있습니다. 유성체는 사실 다른 천체들 주위의 궤도에 떠다니는 파편입니다. 유성체의 속도는 소행성보다 더 빠르며 얼음에서 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유성체, 유성, 운석도 구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성체는 태양 주위를 돌죠. 하지만 만약 유성체가 우리 행성의 대기를 뚫고 들어온다면 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유성체는 유성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런 곤두박질 치는 낙하에서 살아남아 지구의 표면에 부딪힌 후에야 운석이라고 불립니다. 1985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 180년마다 한 명은 운석에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성들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유성우인데 그동안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유성들을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유성우는 1833년에 일어났는데 이때는 시간당 10,000개 이상의 유성이 관측됐는데요. 즉 초당 약 27개의 유성이 눈에 띄었다는 뜻입니다. 이 유성우는 레오니드 유성우라고 이름 붙여줬습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운석이 지구를 매년 11만 톤 더 무겁게 만든다고 합니다. 행성과학연구소는 매년 500개 이상의 운석이 지구 표면에 도달하지만 겨우 10개 이하의 운석만이 회수된다고 합니다. 주된 이유는 이 우주 천체들이 대부분 바다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큰 운석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위치한 호바 운석입니다. 이 운석은 1920년에 한 지역 농부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거대한 물체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과 16%의 니켈로 이루어진 덕분에 다 불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로 3m, 세로 3m, 높이 1m 정도의 크기인 이 운석의 무게는 무려 66톤이나 됩니다. 어쨌든 아무리 크고 빠른 운석이라도 소행성이 충돌할 경우 지구가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떠돌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목성과 화성 사이의 소행성띠는 많은 소행성의 본거지입니다. 하지만 가끔 그들 중에 궤도를 벗어나 지구로 더 가까이 이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수천 년 동안 지구에 거대한 소행성들이 충돌한 적은 없었지만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일은 간혹 있었습니다. 소행성 충돌 후에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크레이터는 아마도 5만 년 이상 전에 생겼던 애리조나 운석 크레이터입니다. 이 운석 크레이터는 지름이 약 1.6km이고 깊이는 160m입니다. 하지만 이 크레이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크레이터는 아니죠. 문서로 기록된 크레이터는 약 180개 정도입니다. 몇몇 개는 정말 거대해요.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의 브래드포트 크레이터는 반경 190km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크레이터 중 가장 큰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해안 근처에 떨어진 소행성이 지구 역사상 가장 끔찍한 영향을 끼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너무도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켜 지구의 기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약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한 데는 이 천체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성은 30억 년 전에 훨씬 더 심각한 일을 겪었습니다.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보다 더 큰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속도도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1초에 19km 이상의 속력이었죠. 과학자들은 이 소행성이 남아프리카의 어딘가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구의 지각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기술의 발달과 함께 소행성은 그렇게 끔찍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나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년 자동차만한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 대기에 진입해 화려한 불덩이로 변해 지구 표면에 도달할 기회를 갖기 전에 분해된다고 합니다. 반면 축구장만한 천체가 5,000년마다 지구를 강타해 큰 피해를 입힙니다. 수백만 년에 한 번 우리 행성은 너무 큰 우주 전체와 충돌해 지구 전체적으로 큰 재앙을 맞이하죠. 보시다시피 이런 충돌은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재난 영화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죠. 지구상의 생명체를 위협하는 소행성을 막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사실 세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1번 ARM, 소행성 궤도 변경 임무. 나사는 현재 최초의 로봇 임무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무는 소행성이 지구에 미칠 잠재적 위협과 연관될 것인데요. 첫 번째 로봇 임무는 지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큰 소행성에 접근해 표면에서 여러 톤의 암석을 수집하고 소행성을 달 주위의 안정적인 궤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지구의 잠재적 위협이 되는 소행성을 제거하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우주 비행사들은 2020년대에 소행성의 표본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2번, DART, 이중 소행성 궤도 수정 테스트. DART 임무는 사람들이 운동 충격 기술로 우주에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첫 번째 실험이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목표물을 정했습니다. 바로 일명 디디모스라고 불리는 연성 소행성 65803인데요. 이 천체는 2022년 10월에 지구 가까이에서 목격될 거예요. 불과 100만 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진 곳을 지나게 됩니다. 달트 미션은 소행성의 두 번째 몸체에 초속 6.5km의 속도로 충돌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 충돌은 1차 본체 주위의 작은 위성의 진로를 1% 정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1%까지 작은 숫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지구에서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소행성의 진로를 움직일 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D-STAR 임무. 소행성 조준과 탐사를 위한 지향성 빔 시스템. D-STAR, 즉 소행성 조준과 탐사를 위한 지향성 빔 시스템은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것 같네요. 이러한 시스템은 잠재적으로 지구와 충돌할 위험이 높은 소행성, 해성, 그리고 지구 근처의 다른 위험한 천체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만약 D-STAR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태양 에너지를 모아 아주 강력한 레이저로 바꿔 소행성을 분해할 수 있는 인공위성으로 구성할 거예요. 현재 이 시스템은 여전히 이론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초강력 레이저를 구현할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단지 충분히 큰 D-STAR 모델을 구축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크기가 10km 정도는 돼야 할 거예요. 벌써 레이저빔 폭발로 소행성이 가루처럼 부서지는 상상을 하셨나요?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직경 100m짜리 D-STAR는 소행성과 해성을 천천히 궤도 밖으로 밀어내 지구에서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직경 10km짜리 대규모 D-STAR 시스템이라면 지름이 518m 정도인 소행성을 잠재적으로 파괴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약 1년이 걸릴 거예요. 자, 과학자들이 어떤 해결책을 선택하든 우리는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 표면에 충돌하기를 속수무책으로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천체가 지구와 충돌해 자연재해를 일으키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할 거예요.